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50대 중반의 지연 씨. 그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있어도 섭섭한 말이 오가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 속엔 조용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무시당하는 말투, 존중받지 못하는 시선, 그리고 별것 아닌 일로 취급당하는 그녀의 존재. 지연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해졌고 감정은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지연 씨가 처음부터 차가운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웃었고 작은 관심에도 쉽게 마음을 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시 속에서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보다 못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자존감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무시당한 기억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랑했던 마음마저도 시들게 했습니다. 무시라는 건요.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무리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대답 없는 침묵, 무관심한 눈빛, 건성으로 듣는 태도,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망가집니다. 드라마처럼 격렬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아주 작은 상처들이 쌓여서 결국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무시당한 어느 순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점점 혼자만의 세계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엔 떠납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떠납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무심함에서, 존중받지 못한 시간들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면 생기는 일은 여자는 그 사랑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되찾는 순간 더 이상 그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중 없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이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존중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지금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게 무시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 무심한 반응 하나가 어디서부터인지 마음에 걸립니다. 그냥 바쁜가 보다. 기분이 안 좋았던 거겠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참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오해로 싸움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 사랑을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불편함을 누르고 참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작은 무시는 익숙함이라는 옷을 입고 점점 더 자주, 더 깊게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고 가끔은 다정한 말도 건넵니다. 기념일엔 선물도 주고 밖에서는 웃으며 함께 걷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날은 마치 내가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은 없고 내 이야기는 흘려들으며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 서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 집에 함께 사는 동거인일 뿐인가? 사랑인지, 무관심인지, 존중인지, 무시인지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감정이 헷갈리고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일까?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지쳐가고 자존감은 천천히 무너져 갑니다. 이제는 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말을 꺼냈다가 또 무시당할까봐 아예 말문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귀 기울여줄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쌓인 감정은 벽이 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표정은 굳어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미소조차 어색해집니다. 즐겁게 차리던 밥상도 신경 써 고른 옷도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저 이 집의 그림자구나라는 생각에 내 존재감 자체가 작아집니다. 몸은 아직 함께 있고 밥을 같이 먹고 잠을 함께 자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말이 줄고 감정 표현이 사라지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깁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내 표정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생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빈 눈빛만 남아있죠. 이 관계는 끝났구나. 이별은 꼭 문을 박차고 나가야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감정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그게 진짜 이별입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 사람의 말투가 조금 딱딱해졌고 내 말의 대꾸가 줄어들었고 나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바빠서 그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 모든 이유 뒤로 내 마음은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나는 분명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처음엔 신경 쓰이던 말투도, 표정도 이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물어주던 사람이 이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식탁 앞에서도 이게 뭐야 라는 짧은 말 한마디면 끝. 나는 여전히 신경 써서 밥상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있지만 그에게 나는 그냥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니까, 늘 하던 거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기능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균열입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무관심이 알을 천천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좀 조용히 해줘. 그 말에 속상하면서도 또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버티고 있을지 나름대로 짐작은 하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짜증은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고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내 말은 중간에 잘리기 일쑤였고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밖에서 받는 피로를 나에게 푸는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인 내가 가장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짜증과 말끝마다 묻은 나를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말했습니다. 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내가 다 해주니까 넌 편하지. 내가 돈 벌어서 이 집 돌아가는 거 알지? 그 말엔 분명히 우월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듯, 나의 역할은 작고 단순하다는 듯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이면엔 자신도 모르는 불안이 있다는 것을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내가 위에 서 있으려면 누군가는 아래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이 집 안에서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조용히 참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라 생각했고, 그 다음은 체념이 되었고, 이젠 무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시라는 건 큰 소리로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내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내 존재를 있으나 마나 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조용히 사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무시입니다. 무시의 원인은 익숙함과 피로 자기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는 남자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여자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이 반복되게 됩니다. 점점 줄어드는 대화, 무거워지는 분위기, 감정을 표현하는 문이 하나씩 닫혀갑니다. 결국 관계의 단절입니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이미 떠나 있고 그 여자는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무시당한 여자, 잊혀진 여자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관계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는 사랑하니까 참는 거야 라는 말로 내 감정을 묻어두고 나 자신보다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조금 서운해도, 조금 아파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기며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이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를 너무 오래 외면한 결과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 무시당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부정하지 말기.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 오랜 시간 나는 내 감정을 예민하다며 자꾸 참아왔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너무 민감한가? 그냥 넘어가자 별일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몸에, 표정에, 말투에 남아서 결국 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죠.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 이건 나에게 상처다라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 서운하다, 소외감을 느낀다, 상처받았다. 마음에 말을 걸어야 마음도 귀를 엽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기분이 어때?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늘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울컥하고 무기력했지만 정확히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외롭다.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저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셋째, 나만의 루틴 만들기. 정기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오랫동안 나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늘 누구의 누구였고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끝엔 늘 공허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삶의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짧은 산책, 감정 일기 쓰기, 책 읽기, 나만의 음악 듣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시간, 그 순간이 쌓일수록
나는 조금씩 누구의 누구가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가는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넷째, 감정의 경계 세우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세요. 그 말 나에게 상처가 돼. 상대가 내 감정을 자꾸 짓밟을 때 나는 말없이 참아왔습니다. 괜히 말 꺼내봤자 싸움만 되겠지. 참는 게 낫지. 침묵은 상대에게 계속 그래도 된다고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나의 경계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 나는 그런 방식의 말투가 힘들어.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 보호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무시를 원래 결혼이란 게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기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괜찮은 척하고 있는 그 감정이 사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걸 이제는 당신 스스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견디는 삶이 아닌 스스로를 존중하며 선택하는 삶, 그 길의 첫걸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아파하며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은 들려야 하고 당신의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다시 껴안는 계기가 되길,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남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